자, 소수의 곱셈 단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0.4 곱하기 3의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곱하기 처음 배울 때, 곱셈 구구할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 곱하기 3이면 그렇죠. 2를 3번 더한 건데 그런 거 이제 우리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예를 들어 2를 10번 더하면 2 곱하기 10 이렇게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게 식을 쓸 수 있었죠. 자, 그걸 지금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곱셈식을 덧셈식으로 바꿔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0.4 곱하기 3은 그렇죠? 0.4를 3번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0.4 곱하기 3을 덧셈식으로 바꿔서 계산해서 0.4를 3번 더하니까 답이 1.2구나 라고 소수 곱하기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분수의 곱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0.4는 그렇죠. 10분의 4니까 0.4 곱하기 3을 10분의 4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는 거였죠. 분수의 곱셈은. 그러면 10분의 12. 요걸 이제 답을 다시 소수로 고쳐주면 답은 똑같이 1.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매번 우리가 덧셈식이나 분수로 고쳐서 계산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자연수의 곱셈, 우리 원래 그냥 곱하기 하던 그대로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소수점만 찍어가면서 소수 곱셈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0.4 곱하기 3에서 일단 소수점은 생각하지 않고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 신경 쓰지 않으면 0.4 곱하기 3이 그냥 4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우리 4 곱하기 3은 그렇죠? 12.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소수 곱셈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자, 4하고 0.4는 몇 배 차이 나죠? 그렇죠? 10분의 1배. 그러면 곱한 값도 똑같이 10분의 1배 차이 나면 돼요. 그러면 12에 10분의 1배면 1.2가 되는 거죠. 세로셈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3, 4, 12. 자, 그러면 이게 소수의 곱셈이어도 똑같이 3하고 4를 곱해주고요. 지금 0.4가 소수? 그쵸. 한 자리수면 곱의 결과도 똑같이 소수 한 자리수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소수점 생각하지 않고 수를 곱한 후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0.1의 개수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0.4는 우리 0.1이 4개인 수죠.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0.4 곱하기 3은 그러면 0.4가 3개인 거니까 4 곱하기 3 하면 12. 0.1이 12개인 수. 그럼 0.1이 12개면 1.2니까
0.4 곱하기 3은 1.2다라고 0.1의 개수로 소수 곱하기를 계산할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 곱하기 4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3 곱하기 4도 똑같이 아까 0.4 곱하기 3 한 것처럼 처음에는 일단 덧셈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1.3 곱하기 4는 그렇죠? 1.3을 몇 번? 4번 더한 거다. 그래서 1.3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 1.3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2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덧셈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분수의 곱셈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3 곱하기 4는 1.3을 일단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13 곱하기 4. 자,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10분의 52. 답을 소수로 써주면 똑같이 5.2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계속 덧셈식이나 곱셈식으로, 그러니까 분수의 곱셈으로 고칠 수는 없으니까 또 이번에도 자연수 곱하는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3 곱하기 4에서 소수점을 생각하지 않고 수를 보면 13 곱하기 4가 되죠. 자, 13 곱하기 4는 52. 자, 그러면 1.3 곱하기 4는 13을 10분의 1배 하면 1.3이죠. 그러면 곱한 값도 똑같이 10분의 1배 하면 된다. 52를 10분의 1배 하면 5.2. 세로셈으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3 곱하기 4는 52. 자, 이거를 1.3 곱하기 4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 일단 소수점 생각하지 말고 13 곱하기 4를 그대로 하고, 자, 1.3이 소수, 한 자리 수죠. 그러면 곱의 결과도 똑같이 소수, 한 자리 수로 나온다. 자, 그래서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그쵸?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 결과도 똑같이 10분의 1배 해주면 된다. 요거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소수 곱하기 자연수였는데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자연수 곱하기 소수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2 곱하기 0.6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분수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0.6은 2 곱하기, 그렇죠, 0.6을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6. 역시나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랑 분자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10분의 12. 답을 소수로 고쳐주면 1.2가 되네요. 자, 그리고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일단 소수점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한번 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0.6 대신에 소수점 생각하지 않고 그냥 2 곱하기 6이라고 생각하면 12가 답이죠. 그러면 이번엔 2 곱하기 0.6에서 앞에 2는 그대로예요. 지금 곱하는 수 6이 0.6으로 10분의 1배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곱의 결과도 똑같이 10분의 1배 해줘서 1.2가 된다. 세로셈으로도 한번 계산해 보면 6이 12.
그러면 2 곱하기 0.6도 똑같이 6 곱하기 2 해서 12를 써놓고 여기서 0.6이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러면 곱의 결과도 똑같이 10분의 1배 해줘서 소수 한 자릿수로 나오게 된다. 자, 이번에는 6 곱하기 1.4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먼저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6 곱하기 1.4는 6 곱하기 그렇죠. 10분의 14. 약분은 하지 않고 그냥 곱할 거예요. 분모 10은 그대로 두고 6 곱하기 14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84. 소수로 고치면 8.4가 되겠네요. 자,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6 곱하기 1.4에서 소수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끼리 곱하면 6 곱하기 14가 되죠. 자, 6 곱하기 14는 84. 그럼 6 곱하기 1.4는 6은 그대로 있고 14에서 1.4로 그렇죠? 10분의 1배 됐죠? 그러면 곱의 결과도 84에서 8.4로 똑같이 10분의 1배가 된다. 세로셈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6 곱하기 14는 4, 6, 24, 1 곱하기 6은 2 올라와서 84. 이건 우리 계산 쉽잖아요. 그쵸? 6 곱하기 1.4도 똑같이 6 곱하기 14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84. 그런데 여기서 14 대신에 원래는 1.4였으니까 여기 이제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할 때는 곱의 결과도 똑같이 10분의 1배 해서 소수 한 자릿수가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참고해서 자, 어떤 수와 1을 곱하면 계산 결과는 그대로 어떤 수죠. 자, 그리고 어떤 수와 1보다 작은 소수를 곱하면 그 수는 그쵸, 처음에 곱했던 어떤 수보다 작아지고요. 어떤 수에다 1보다 큰 소수를 곱하면 그 수는 처음에 곱했던 어떤 수보다 커진다.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꼭 소수뿐만이 아니라 분수의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처음보다 작아지고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처음보다 커진다는 거. 자, 이제는 소수 곱하기 소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0.6 곱하기 0.7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똑같이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0.6 곱하기 0.7은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7.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10분의 6 곱하기 7 해주면 100분의 42. 소수로 고치면 0.42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0.6 곱하기 0.7에서 소수점을 일단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계산을 해보면 6, 7, 42죠. 자, 이거를 이제 0.6 곱하기 0.7에 이제 뭐 접목을 해봅시다. 그러면 6은 0.6에 그러니까 10배 반대로 0.6은 6의 10분의 1배고요. 0.7은 7의 또 10분의 1배죠. 자, 아까는 그러면 소수 한 자릿수랑 자연수를 곱했기 때문에 답도 똑같이 소수 한 자릿수로 썼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곱하는 수도 곱해지는 수도 전부 10분의 1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곱의 결과는 10분의 1배, 10분의 1배 합해서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1을 100분의 1배에서 답은 0.42가 된다. 세로셈으로도 한번 계산해 보면 일단 6 곱하기 7 42죠. 자, 그러면 0.6 곱하기 0.7도 소수점 생각하지 않고 일단 6 곱하기 7을 해서 42라고 쓸 거예요. 근데 지금 0.6이 소수, 한 자리수. 0.7도 소수, 한 자리수. 그러면 곱의 결과는 소수, 한 자리수, 한 자리수 합해서 소수 두 자리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 두 자리수로 쓸 거예요. 그러면 0.4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6 곱하기 2.4. 자, 앞에도 뒤에도 1보다 큰 소수끼리 한번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나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6 곱하기 2.4는 그렇죠? 10분의 16 곱하기 10분의 24. 그러면 분모는 10 곱하기 10, 분자는 16 곱하기 24. 그럼 이제 100분의가 되겠고요. 16 곱하기 24 얼른 계산해 봅시다. 얼마죠? 384. 그래서 3.84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일단 소수점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16 곱하기 24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16 곱하기 24를 하면 384. 자, 그러면 1.6 곱하기 2.4는 그치, 지금 16을 10분의 1배 한 거고요. 24도 10분의 1배 한 거죠. 그러면 둘을 곱하면 곱의 결과는, 계산 결과는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해서 그치, 100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3.84의 100분의 1배, 아니 384의 100분의 1배니까 3.84라고 답이 나옵니다. 세로셈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16 곱하기 24는 그치, 384. 그러면 1.6 곱하기 2.4는 똑같이 384를 일단 써놓을 건데 1.6이 소수, 그렇죠, 한 자리수. 2.4도 소수, 한 자리수. 그러면 이제 곱의 결과는 소수 한 자리수와 소수 한 자리수 합해서 소수 두 자리수로 나온다. 그래서 답이 3.84가 된다. 자, 그래서 소수끼리 곱하기 계산을 할 때는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의 합과 같게끔 소수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곱했을 때 소수점 위치를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되나 그 규칙이 좀 있거든요. 그 규칙을 한번 알아보려고요. 자, 먼저 소수에다가 1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 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만, 10만 뭐 이런 식으로 수를 곱했을 때는 도대체 소수점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3.25라는 소수에다가 1도 곱해보고 10, 100, 1000 이렇게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자, 3.25 곱하기 1은 우리 1을 곱하면 그대로 3.25죠. 자, 그러면 3.25 곱하기 10은 일단 앞에서 계속 했던 것처럼 소수점을 생각하지 않고 곱하기를 하면 325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325 곱하기 10은 3250이에요. 그런데 소수 두 자릿수랑 곱했으니까 답도 똑같이 소수 두 자리로 나오면 32.5가 되죠. 제일 뒤에 0은 안 써도 되니까요. 자, 그리고 3.25 곱하기 100을 하면 325 곱하기 100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 32,500인가요? 근데 역시나 소수 두 자릿수랑 곱했으니까 답도 소수 두 자리로 써주면 뒤에 0을 생략하고 325가 되고요. 자, 3.25 곱하기 1000을 하면 일단 325 곱하기 1000이라고 생각을 하고 32만 5천이 돼요. 근데 역시나 소수 두 자릿수랑 곱했으니까 답도 소수 두 자리로 써주면 3250이 되죠. 그럼 혹시 규칙 알겠나요? 자, 1을 곱했을 땐 그대로고요. 3.25에다가 10을 곱했더니 3 뒤에 있던 소수점이 2 뒤로 옮겨갔고요. 100을 곱했더니 3 뒤에 있던 소수점이 5 뒤로 옮겨갔고요. 1000을 곱했더니 3 뒤에 있던 소수점이 5 뒤가 아니라 한 칸 더 가서 0까지 생겼어요. 곱하는 수에 누가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에 누가 소수점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진다. 그래서 곱하는 수의 0 개수에 따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0 개수만큼씩 옮겨간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는 소수에다가 100이나 1000이나 이런 수를 곱할 때는 그렇죠. 굳이 힘들게 계산을 다 하지 않아도 소수점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연수에다 소수를 곱해 볼 건데요. 자연수에다가 1, 0.1, 0.01, 0.001 이런 수들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210에다 1을 곱하면 1 곱하면 그대로죠. 3210. 3210에다 0.1을 곱하면 자, 일단 소수점 생각하지 않고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3210인데 소수 한 자릿수를 곱했으니까 답도 똑같이 소수 한 자릿수로 나오게. 그러면 0 생략하면 321이 될 거고요. 3210에다 0.01을 곱하면 마찬가지 그냥 1 곱한다고 생각하고 3210. 근데 소수 두 자리를 곱했으니까 답도 똑같이 소수 두 자리로. 그러면 32.1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0.001을 곱하면 3001을 곱했다고 생각해서 3210에서 소수 세 자리로 곱했으니까 답도 소수 세 자릿수가 되게 소수점을 찍어주면 3.21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규칙이 보이나요? 자, 그쵸. 1을 곱하면 그대로고 0.1을 곱했더니 0 뒤에 있던 소수점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 칸 옮겨서 1 뒤로 0.01을 곱했더니 0 뒤에 있던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칸 가서 2 뒤로 0.001을 곱했더니 0 뒤에 있던 소수점이 왼쪽으로 3칸을 옮겨가서 3 뒤로 오게 됐네요. 자,
소수를 곱할 때는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소수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번에는 곱의 소수점이, 그렇죠,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한 칸씩 옮겨졌죠. 그래서 뭐 0.1, 0.01, 0.001 이런 소수로 곱할 때는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위치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찍을 수가, 소수점 위치를 찾아서 찍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엔 소수끼리의 곱셈에서 곱의 소수점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먼저 그냥 5 곱하기 7은? 그렇죠, 35. 0.5 곱하기 0.7은? 소수점, 일단 소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5 곱하기 7을 해주고, 소수 한 자릿수와 소수 한 자릿수 곱하면, 그렇죠, 우리 앞에서 소수 두 자릿수라고 했었고요. 자, 0.5 곱하기 0.07은? 그럼 역시나 5, 7, 35. 근데 이제 소수 한 자릿수와 소수 두 자릿수니까 이번에는 소수 세 자릿수가 되게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고요. 0.05 곱하기 0.07은? 그렇죠. 일단 5, 7, 35. 근데 이제 소수 두 자릿수와 두 자릿수니까 합해서 소수 네 자릿수가 되게끔 소수점 위치를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수 한 자릿수와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하면 한 자릿수 한 자릿수 합해서 소수 두 자릿수로 답이 나오고요.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면, 그치, 합해서 세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면 합해서 소수 네 자릿수로 답이 나온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것과 곱하기 한 결과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같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소수의 곱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